자, 여러분들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기요, 화장실 어디 있어요? 라고 했는데 예, 고객님 제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끝까지 들을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나 빨리 드라켄 타러 가야 되잖아. 나 빨리 크라크 타러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화장실 내가 원하는 것만 알고 싶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고객의 불만을 조금은 줄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고객 응대를 하는 게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현명하게 대화하고 또 대처할 수 있을지 오늘 나누어 볼 건데요. 언제나 그랬듯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정신이 확 들도록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볼게요. 이 관람차의 캐빈에 여러분 한번 타보셨나요? 어때요? 참 멀리까지 풍경이 잘 보이고 기분도 좋고 나 놀이공원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캐빈을 타기 전에 이렇게 바라만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세요? 여기 설레인다. 이거 빨리 타야 되는데 너무 좋은데 여기 놀이공원이잖아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놀이공원의 상징물이기 때문인데요. 놀이공원의 상징물인 관람차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대감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람차를 볼 때 고객들도 굉장히 즐겁고 설레이는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우리처럼요. 근데 우리가 고객 응대를 할 때 고객에게 아니에요, 안 돼요, 이런 퉁명스러운 말과 무표정으로 고객을 응대하게 된다면 고객은 되게 즐거웠는데 여긴 왜 이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또 응대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상대와 좋은 감정을 나누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객 응대를 또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했던 게 뭐죠? 고객의 상황에서 생각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계시니까 자, 오늘의 교육이 또 이렇게 효과적으로 흘러가네요. 자,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게 나타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으로 가요, 그냥. 집으로 간다. 자, 여러분들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지금이 몇 시야? 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면 두 번째, 야, 너 뭐냐? 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세 번째,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2번. 자, 이런 상황에서 멱살을 잡고 야, 너 뭐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이 몇 시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이 반응이라는 것 그리고 대응이라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딱 친구가 늦게 오면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한다거나 멱살 잡고 야, 지금이 몇 시야?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반응인데요. 이 반응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순간적인 대답을 한다거나 단답형으로 끝난다거나 갑작스럽게 화를 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바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응은 무엇일까요? 대응이라는 것은 의식적이고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가지고 대응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응이라는 것은 이미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해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고객 응대를 할 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대응을 해야 될까요? 대응이요. 두 화법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갑자기 저기요 했을 때는 반응을 할 거고요. 그 후에 도움이나 불만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항상 그랬듯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반응과 대응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대응 화법을 선택해야 될 때 반응 화법을 선택해서 안 돼요.
이건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고객이 큰 불만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공원을 지나가는 길에 고객님이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되게 비일비재한 일이죠. 자, 이런 상황에 반응을 한다면 저기 오른편 보시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대응을 한다면 고객님, 제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이쪽으로 쭉 걸어가시다가 오른쪽에 기념품 매장 보시면 그 오른쪽에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응이요. 자, 고객이 끝까지 듣고 있을까요? 자. 자, 여러분들이 놀이공원에 이렇게 왔어요. 자, 우리 입장에선 대응이죠. 근데 놀이공원에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저기요, 화장실 어디 있어요? 라고 했는데 예, 고객님 제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끝까지 들을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나 빨리 드라켄 타러 가야 되잖아. 나 빨리 크라크 타러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화장실 내가 원하는 것만 알고 싶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응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겠죠. 자, 두 번째 상황을 한번 가볼게요. 자, 점검으로 인해서 고객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고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멱살,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대요. 멱살 잡고 막 이렇게 따졌다고 하는데 멱살을 잡고 왜 지금 점검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응으로 표현을 하신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고요. 자, 대응으로 얘기하신다면 고객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더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잠시 긴급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 상황에서는 고객이 이미 불편함을 느끼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넌 기다려. 당연히 여기서 기다려야지 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당연한 게 어딨어? 라고 고객들이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대응으로 반응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사과를 해 주셔야 되겠죠. 고객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긴급 점검을 하고 있어요.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라는 한마디를 더해 주시면 고객의 불만이 이렇게 커졌다가 조금은 낮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적절한 때 반응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자, 여러분들께 제가 또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공원에서요, 고객이 남겨준 VOC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에서 반응을 안 해서 고객이 화가 났을까요? 대응을 안 해서 고객이 화가 났을까요? 네, 반응과 대응을 안 해서 고객이 화가 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고객을 응대할 때는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객에게 반응도 하고 대응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내 방송을 하고 고객이 안전하게 탑승을 했는지 확인할 때에는 고객님 괜찮으세요? 라고 단순한 반응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고객이 이렇게 응대하고 있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대응의 화법을 사용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고객의 불만을 조금은 줄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정리를 해 볼게요. 반응한 후에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객님 그게 아니고요, 나의 할 말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대응할 때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변명하지 않도록, 제가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기분 좋게 온 고객의 기분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주시기를. 그리고 세 번째, 대응하고 난 다음에는 반응해 주시는 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잘 가라 라는 얘기를 꼭 해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며, 자, 반응과 대응, 이제 우리 내일은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자, 반응. 쉽죠? 네. 자, 우리 인사하기로 했잖아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하기로 했죠. 자, 이 인사 반응입니다. 반응의 말을 꼭 해주시기를. 자, 대응은요,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하시는 분들 많죠. 학생들, 좀 노약자분들은 못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대응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처음에 관람차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관람차의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설레인다, 그립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그 관람차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93년이요. 자, 우리 공원에 85년에 이 관람차가 들어왔는데 93년에 생겼으면 굉장히 85년엔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관람차는요, 1893년에 게일 페리스 주니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페리스 휠이라고 지은 것이 바로 최초의 대관람차입니다. 자, 이 대관람차는요, 1893년 시카고 세계 박람회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이 시카고에서 세계 박람회가 나타나기 전에 1889년에 에펠탑이 이제 세계 박람회에서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놀랍고 신박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이 대관람차 페리스 휠입니다. 근데 이 페리스 휠이 만들어지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요. 시카고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 대관람차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휘청휘청 하겠죠.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철골 구조의 이런 회전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종이 멈췄을 때 캐빈에서 사람을 구출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건 만들면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일 페리스 주니어는 무려 80.4m, 아파트 28층 정도의 높이거든요. 그리고 최대 2160명을 태울 수 있는 대관람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어려움을 이겨내고 만든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나타나는 상징물이고 아이콘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객 응대를 할 때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넘어가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상징물처럼 가슴에 남게 추억으로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을 전하고 계세요? 부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객 가슴 속에 깊은 추억으로 자리 잡기를 응원합니다.